자, 마지막 주제가 이제 그 탄핵인데 오늘 경향신문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아주 이제 현실적인 일정표에 올리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뭐 탄핵시킨 다음에 조기 선거,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부터 아니다. 탄핵은 이거는 아주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괜히 뭐 의석수만 믿고 탄핵하다가는 민주당 조국당이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다. 굉장히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굉장히 그 좌파 내에서도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로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 단일 의견은 아닐지라도 어떤 그 이게 범위 안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다종다양한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초기 현상이라서 그럴까요? 어떨까요? 저는 이 논의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분노스럽고 안타깝고, 저는 여기 어벤져스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었어요.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애정, 사랑이 있고 강력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저 무도한 세력이 탄핵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출마하게 됐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저는 그 마음이 지금도 더 뜨겁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윤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의 측면에서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무도한 세력이 탄핵을 논의하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탄핵을 했을 때 민주당에서 정권을 뺏어올지 말지의 그 시간 테이블 가지고 지금 유불리를 논하는 이 태도 자체가 예. 와, 이 반헌법적이다. 음. 탄핵이라는 것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나 이럴 때 아예 헌법재판소에서 그랬어요.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적 불행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음. 누군가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사람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한다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음. 그 비어있는 국정의 혼란, 국가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래도 해야 되는 엄청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핵이 했을 때 국가적으로 그래 했을 때 더 이득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겠다. 요런 이제 법적인 정치적인 판단이 결합됐을 때만, 그럴 때만 아주 그렇죠.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근데 지금 이건 정권 뺏기 위해 탄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정권 뺏기 위해 가지고 타임테이블상 언제가 유리한지를 논한다. 정말 무도하고 반헌법적이다. 아, 정말 역풍 계산하고 이게 뭐 가져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지금 이재명을 위한 타임테이블로 논의하는 이 상황 자체가 분노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0월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이게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있을 거예요. 이조 간에 이재명과 조국 간에 약간 그 입장 차가 있었거든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뭐 조국보다도 훨씬 많은 혐의로 훨씬 또 중형이 예상되는 그런 거였지만 자신은 현실화된 게 아니고 조국은 항소심까지 끝나고 대법원 확정 판결만을 놔두고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처지가 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10월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오면은 2조 간의 그런 처지가 다른 데서 나오는 그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죠.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둘 다 살아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말고는 없다. 이런 그 이해관계 일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든지 그 빌미를 잡아서 대통령 탄핵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각종 특검법을 남발하는 것도 특검을 통한 뭐 탄핵 사유 그 뽑아내기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두 없으면서 뭐라도 하나 걸려봐라 식으로 지금 청문회에도 남발하고 탄핵 사유도 언급하고, 여러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을 해주셔야 돼요. 철저하게 이거는 정말 댓글 하나를 달더라도 이렇게 못하게끔 말이라도 해줘야지 이게 분위기가 여론이 조성이 되는 건데, 저 세력에게는 탄핵을 아무리 언급해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불이익이 없네? 이런 식의 지금 안심을 하고 지금 밀어붙이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사법 리스크를 벗기 위해 가지고 우리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논의를 이렇게 내놓고 한다? 이거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탄핵 언급하면 그 정치인이 제정신이 아닌 취급받았었어요. 지금은 근데 민주당 정치인 중에 탄핵 언급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언급해요.
이 정치 지형이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정말 좀 새로운 리더십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거하고 강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으로 가야지 더 이상 웰빙 정당 돼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난리를 칠 때 낮에 피켓 들고 밤에 자기들끼리 와인 마시고 이렇게 정당이 굴러가서는 안 됩니다. 다들 앞에 나가서 싸우게 만들어야 되고 저는 그런 점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 얘기 내가 앞장서서 싸울 거기 때문에 이제 웰빙 정당 소리 안 들을 거다. 다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좀 긴급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요. 요거 좀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이제 어제 그 대구 합동연설이 끝나고요. 네. 한동훈 후보가 대구에서 1박을 했어요. 1박을 하고 오늘은 이제 경북 지역 해왔고요. 오전 중에 경주 갔고요. 포항도 갔고요. 포항은 2군데 다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후 들어서 구미에 갔다가 이제 요 상주 문경이죠. 상주 문경. 상주 문경이 여기에 이제 임이자 여성 의원, 삼선 의원인데 여기서 좀 돌발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가보니까 뭐 사람도 없고 네. 현수막 하나 걸어 놓지도 않았고, 그래서 한동훈 후보 지지자가 임이자 의원 쪽에 전화를 해봤더니 당론으로 최성병 특검 반대한다고 정했는데 당권 유력 주자가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 하자고 하기 때문에 지지자들 모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감독님 저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그렇게 이런 뭐가 있다가 우여곡절 그때 다시 재개가 된 상황 같아요. 재개가 된 상황 같은데 그래갖고 약간 좀 소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동이 있었는데 이거는요, 제가 이제 캠프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네. 거기 이제 그 당협위원장인 이미자 의원 측에 네. 다 입장을 다 확인하고 그럼 오시라. 오지 말라는 데는 안 갑니다. 네. 뭐 몇몇 군데 오지 말라는 데 있었어요. 그 와도 되고 뭐 본인도 이미자 의원 본인도 참석을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간 건데 가는 과정에서 저런 또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참 이것도 참 아름답지 못한 풍경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이 최성병 특검은 한동훈 표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 야당의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고 또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또 한지아 의원이라든가 그 야당표 특검에 그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사람들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정말 몇 분 안 왔잖아요. 지금 저기 보면. 네. 한동훈이 온다 그러면 그냥 거의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오는데 지금 보니까 몇 명 안 왔어요. 몇 명 안 왔어요. 감독님 저거를 좀 올려주셔도 돼요. 그 현장 상황을요. 보니까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뭐 이렇게 수습이 돼가지고 하는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그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요. 뭐 몇 사람 안 돼요. 그 임이자 의원 그 지역구 사무실 같은데요. 몇 사람 안 됩니다.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그 전까지 구미까지는 뭐 정상적으로 모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저 상주에서 좀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참 이 당이 왜 저런 모습이 돼 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임이자 의원님의 입장을 뭐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저희로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그 공정한 기회를 주고 선거 운동은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해도 이미자 의원이 삼선인데 네. 뭐 본인이 뭐 자리가 위태로워지나요? 저렇게까지 눈치 봐가면서 저럴 필요가 있나 저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엄청난 그 당원들과 국민적인 지지가 있잖아요. 지금 네. 여론조사에서 거의 뭐 압도적이잖아요. 음. 거기에 대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1위 후보로서의 밴드웨건이 네. 있을 뿐만 아니라 저런 상황 때문에 정말 그 동정표까지도 동정심까지도 있을 줄 박해받는 순교자 네. 느낌까지도 있다. 예. 그 어떤 식으로든 방해를 해도 안 통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다 알아요. 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임이자 의원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희룡 후보가 자기가 당 대표가 되면 노동부 장관으로 추천하겠다. 아, 예? 그 당사자예요. 아, 예, 그 당사자입니다. 뭐 그런 말에 혹하셨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아예 그럼 처음부터 오지 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나 그러면 당신 오면은 좀 내 입장. 나는 원희룡 지지하고 저 찐윤 한 명인데 당신 오면 내 입장 좀 거시게 해지니까 차라리 오지 말라. 그랬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죠. 그쵸. 아, 저 그 얘기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데 의원님도 선거운동할 때 이런 경우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선거운동하면 정말 5분, 10분 단위로 장소를 막 이동하면서 네. 진짜 1분, 1초가 소중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어느 장소 딱 가면 누군가가 막 자기 그 가오다시라고 뭐 비속어인데 그러니까 자기 네. 체면으로 네. 내가 국민의힘 후보 불러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10명 뭐 그것도 안 돼. 한 네. 5명 있는데 그 자리를 일정을 잡아놓은 거예요. 아, 그렇죠. 가면 선거운동의 효과도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은 날아가고. 예. 근데 저기를 진짜 말씀대로 예. 오지 말라고 했으면 예. 나가면 한동훈 후보만 몇천 명씩 모인데 막 세고 셌어요.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제요. 김천 네. 송원석 의원하고 제가 통화까지 했어요. 예. 송원석 의원이 상황실장인 저에게 예. 왜 우리 김천은 시간을 안 잡아주셨습니까? 이러니까. 그래서 김천을 넣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시간 빼기가 힘들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님, 이렇게 하실 거면 오지 말라 그랬어요. 오지 말라 그러면 우리 김천 갔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아니 뭐 방해하려고 그러신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저 곤란해하는 모습 화면에 잡히게 하시는 게 목적이셨나 이런 의심까지도 드는데 오지 말라고 했으면 일정이 세고 셌었어요. 그럼 가가지고 보고 싶어하는 당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당원들 만나지도 못하게 그 당원들 기다리시는 분들 실망시키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사과하셔야 되지 않나. 남의 선거운동에 지장을 초래하시는 건 하지 마셔야죠. 그리고 지금 우리 오늘 막 김옥균 프로젝트네, 뭐 또 뭐 당비 횡령이네, 뭐네 한동안 못 잡아먹어서 못 끌어내려서 뭐 별의별 다 한다는요. 저렇게 하면 할수록요. 진짜 제가 요번에 이런 거는 이런 현상은 처음 봐요. 제가 정치권에 꽤 그래도 오래 있었는데 1위 대세 후보한테는요. 동정표는 안 붙습니다. 네, 그렇죠. 동정표는 지는 후보한테 붙어야지 2등, 정상인데. 3등 좀 짠해 보이고 네. 열심히는 하는데 요번에 당선은 안 될 것 같은데 좀 짠해 이런 사람한테 붙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버리면 예. 아우 너무 표가 안 나와서 망신스러울까봐 조금 찍어주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예. 아우 그냥 더 빠져야겠다. 네. 이쪽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쪽에 대해서 정말 이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더 지지하게 만들고 그 이외의 사람들도 나머지 후보가 좋아서 찍지도 않아. 이제는 지금 구도가 아 진짜 완전 정례미까지 마지막 전까지 떨어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감독님 아까 그 TK 그 어제 한국갤럽 지지율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아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예. 진짜요. 2주 동안에 원희룡 후보가 그냥 입에 거품 물고 한동안 못 잡아먹었고 각종 흑색 선전을 했는데 TK에서의 원희룡의 지지율은 2주 만에 반토막 났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늘 그 이미자 의원의 이런 사건 있잖아요. 예, 이게 아마 더 이제 TK에서 이 한동훈 대세론을 완전히 굳혀주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당에서 당원들을 보잖아요. 특히 TK 분들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인데 저런 거 가지고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TK 분들이 그냥 다 직접 정치를 하시고 저런 분들이 퇴출이 돼야 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막 이런 생각까지 그렇죠. 드네요. 예, 참 이미자 의원님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하세요. 향후 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이게 정치적인 입장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예의, 도리 이런 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TK 그 당원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판단을 하실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